안녕하세요, 라이더TV입니다. 오늘 한국경제 성장률이 한국은행에서 발표가 됐는데 21년 만에 최악의 수치 1분기 기준으로, 그리고 1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했어요. 경기가 올해 초부터 되게 안 좋아지는 느낌이 있었는데 실질적인 지표상으로도 이런 현상들이 확인이 되고 있죠. 아니, 무능해도 진짜 이렇게 무능할 수가 있어요? 좌파 놈들 맨날 말하는 게 뭡니까? 박근혜 대통령 무능하다고 했죠. 이게 무능한 거죠. 이 성과가 무능한 거 아닙니까? 지금 보시게 되면 2008년 이후 우리나라 경제는 분기 성장률 기준으로 한 번도 플러스 성적표를 놓치지 않았대요. 2008년 때는 뭐예요? 4분기 마이너스 3.3%. 이거는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아닙니까?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마이너스 성장을 하지 않던 우리나라는 드디어 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또 마이너스 성장을 한 거예요. 1분기. 이거 엄청난 겁니다, 진짜. 아니, 어떻게 이렇게 무능해도 이렇게 무능할 수가 있을까요? 소득주도 성장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도 끝까지 자기 고집 꺾지 않더니 꼴 좋네요. 꼴 좋아요. 이쯤 되면 또 한 명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인간은 정말 뭘 실실 쪼개는지 모르겠네요. 진짜 명치 한 대 때려주고 싶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내년에 성과가 나타난다라고 작년에 말했죠. 드디어 진짜 제대로 된 성과가 이제 나타나고 있어요. 지는 그러면서 중국 대사로 갔죠. 진짜 이 정부의 이 내로남불, 그리고 지들끼리 돌려먹기, 정말 치가 떨릴 정도로 심각하게 이렇게 노골적인데도 이 좌파 지지하는 놈들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실실거리고 있는 거 보고 있으면은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이 인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은 국민으로서 우리가 똑같은 한 표를 생산한다는 게 정말 이렇게 저주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정말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단점인 것 같아요. 오늘도 이렇게 소득주도 성장이 어떤 파국을 맞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도 박영선은 중소기업 경영인들을 만나서 소득주도 성장 얘기도 꺼내지 말라고 했죠. 자기는 그거 바꿀 수 없다고. 이 인간들이 다 이렇게 모여서 하나같이 소득주도 성장을 계속해서 밀어붙일 기세를 여전히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정말 나라입니까? 이게 나라를 운영하는 정부 기관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야비하고 치졸한 인간들이 모여서 국가 경제를 말아먹고 있는데 어떻게 이걸 모르고 있죠? 이 개돼지들은 정말 왜 이걸 못 깨닫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이번에도 추경 예산 발표했습니다. 이게 3년 연속 지금 추경인데요. 박근혜 정부 때 그렇게 욕 들어가면서 세금을 모아서 결국 국고를 채워놓고 국가 재정을 건전하게 만들어 놓은 결과가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그 고가를 다 털어서 추경으로 다 써먹는 이런 악순환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 고가 다 털어내면 어떻게 될까요? 뭘 어떻게 하겠어요? 내년엔 추경 안 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인데 내년 총선 전까지 추경하고 또 난리를 칠 거란 말이죠. 그거 하려면은 예전에 신재민이 말한 대로 국채를 무리해서라도 발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 재정이 건전한데 왜 국채를 발행해야겠어요? 추경하려면 발행해야죠. 결국 국가가 골로 가는 거예요. 저는 진짜 제 인생이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에서 살아가야 될 우리 후손들이 너무 걱정이 됩니다. 지금 얘네가 집권한 지 몇 년 됐다고 지금 나라 국가를 이렇게 털어먹을 수가 있죠? 미치지 않고서야 이게 가능하겠어요? 이건 사이코패스보다 더해요, 진짜. 전에도 제가 영상에서 한번 얘기한 적 있지만 그냥 사람 한 명 죽인 살인자는 사람 한 명을 죽인 흉악범이지만 이 인간들은 수천 명, 수만 명을 죽이는 학살자예요. 지금 경제를 이렇게 말아먹고 국가에 있는 국민들을 집단 자살로 몰고 가는 학살자입니다. 그러면서 실실 쪼개고 지 재산 불리는 데만 혈안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분노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상황에서 진짜 이 인간들은 악마가 따로 없습니다. 정말 악마가 울고 갈 거예요. 이 인간들 앞에서. 각설하고 이건 제가 1월 초에 제가 운영하는 그 상권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좀 간단하게 브리핑을 했던 내용이에요. 저랑 비슷한 경쟁 업종들이 지금 한 곳 폐점했고 또 다른 곳이 이제 폐점을 했다. 그리고 한 곳이 지금 망해 나갈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는데요. 또 한 곳이 지금 폐점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길거리에 있는 1층에 그 월세가 비싼 지역들, 뭐 10평짜리인데도 막 월세가 한 7,800만 원 정도 하는 그런 자리들이 밀집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주로 이제 로드샵들이 많이 들어서 있었어요. 근데 이 로드샵들이 지금 대부분 폭탄 세일 진행 중입니다. 폭탄 세일을 하고 점포를 정리하는 곳들이 여러 군데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항상 제가 주변 부동산을 계속해서 이제 알아보고 있는데, 영업은 하고 있지만 권리금들이 엄청나게 깎였습니다. 지금 보통 2억에서 3억 하던 자리들이 1억 또는 심한 경우에는 지금 권리금은 있지만 무권리로 내고가 가능한 상황까지 와 있어요.
차근차근하게 지금 경제가 망가지고 있어요. 자영업 경제가 지금 현재 붕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격 인상 될 거라고 했죠. 지금 맥주는 올해 인상이 됐고요. 소주가 다음 달 초에 다시 인상이 되죠. 술값만 해도 지금 이렇습니다. 상황이. 술값만 해도 이런데 뭐 기타 원자재들 지금 뭐 설탕이나 쌀 계속해서 인상이 되고 있고, 이틀 전에 나왔던 뉴스죠. 이란산 석유 수입 금지 조치, 이걸로 인해서 이제는 기본적인 공산품들까지 가격이 안 오를 수가 없게 되었어요. 물론 유류비가 올라가게 되니까 기본적인 그 인상들이, 가격 인상이 전반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하반기부터는 이것들을 체감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이걸 체감해야 합니까? 체감하기 전에 얘네들이 하는 짓거리를 보면은 어떤 상황이 닥치게 될지 예상이 안 되세요? 물론 제 영상 보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지금 이런 상황인데도 이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오늘도 보면은 좌파 정부 지지하는 애들은 도대체 뭐하고 먹고 사는 놈들인지 모르겠어요. 직장에서 배때지 부르게 아무 걱정 없이 사는 개돼지입니까? 아니면 집안 유산이 엄청나게 많아요? 헛소리들만 하고 있는데 공수처 통과를 아주 그토록 바라고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정말 진짜 이거 미치지 않고서야 지금 나라 경제가 완전 개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거를 전혀 깨닫지 못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제 입장에서 보면 저는 지금 현재 매출이요, 최근 직전 5년간의 매출 중에 지금 계속해서 매월 매출이 사상 최고치를 지금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기쁜데요. 저는 뭐 물론 지출은 늘어났어요. 지금 매월 인건비만 100만 원 이상이 지금 늘어났는데 상관없습니다. 매출이 워낙 크게 지금 증가하고 있어서 괜찮을 것 같아요. 왜겠어요? 지금 앞에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제 주변에서 지금 엄청나게 지금 가게들이 망해 나가고 있어요. 특히 크게 영업하던 곳들, 100평 이상 뭐 한 300평짜리 가게들이 있었는데 이런 곳들 다 폐업했습니다 지금. 그리고 주변에서 가장 크게 집객 효과를 누리고 있던 클럽, 초대형 클럽이 있었는데 이것도 결국 문을 닫았네요. 이거 굉장히 아쉬운데, 사실은 클럽, 뭐 극장, 뭐 문화시설, 그리고 백화점, 뭐 아울렛 같은 이런 초대형 쇼핑몰들이 있을 때 그곳으로 이제 인구 유입 효과들이, 그 유동인구 유입 효과들이 굉장히 크게 발생을 하는데, 클럽 같은 경우에는 야간 그 음주문화 뭐 이런 쪽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초저녁에 전반적으로 이쪽 시장을, 이쪽 부근을, 인근 상권들을 굉장히 그 활기를 띠게 만들어주는 요소였어요. 근데 이런 초대형 클럽들이 문을 닫는다, 그리고 뭐 포차들이나 뭐 클럽형 포차들이 있긴 하지만 이런 대형 클럽들이 문을 닫는다는 거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버닝썬도 아닌데 왜 문을 닫을까 모르겠어요. 저는 클럽을 안 다녀서. 네. 아무튼 지금 이렇게 가게들이, 그 여러 가지 점포들이 계속해서 폐점 러쉬를 하고 있는데,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거는 뭐 지금이야 저는 매출이 잘 나오니까 뭐 탱자탱자 기분 좋다 이렇게 할 때는 아니고요. 이건 결과적으로 상권 전체의 침체를 불러오기 때문에 멀지 않은 미래에 결국 모두가 이런 불황의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이고요. 살아남은 일부의 사람들이 지금 현재 기저효과로 지금 매출 상승 효과를 지금 얻고는 있겠지만, 대다수의 지금 자영업자들이 아마 엄청난 고통에 지금 시달리고 있을 것은 뭐 불보듯 뻔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이 만들어낸 소득주도 성과예요. 일자리는 당연히 줄어들죠. 매장들이 줄어들었는데 무슨 수로 고용이 늘어나겠습니까? 고용이 안 늘어나니까 지들 결국에는 추경한 예산들, 국가 지자체의 예산들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알바 자리들이나 만들어가지고 단기 일자리들로 지금 그걸 고용으로 지금 체크해가지고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정부가. 여러분들 이걸 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이걸 보면서도 아무 느낌이 없으면 안 돼요. 대학생 여러분, 젊은 분들 분노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일자리, 여러분들의 기회가 점차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세요? 그리고 이 추경 예산들 결과적으로 먼 미래에 여러분들의 빚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갚아야 될 부채가 됩니다. 이 지독스러운 좌파 정권들은 자기 정권 안위에만, 유지에만 지금 혈안이 되어 있어요. 왜겠어요? 이렇게 칼부림을 해놨는데 뒤에 정권을 잃게 되면 자기들도 역시 똑같은 복수를 당할 거를 뭐 불보듯 뻔하잖아요. 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절대로 정권을 놓지 않으려고 이런 미친 짓거리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이런 얘기한 적 있죠. 설 전후 이후로 추가적인 식음료 인상 계속해서 될 거라고. 자, 벌써 보세요. 콜라 인상됐죠? 사이다 인상됐죠? 그리고 지금 주류들 인상됐잖아요. 각가지 공산품 가격은 계속해서 인상이 될 거예요. 이건 제가 1월에 썼던 내용을 다시 쓴 건데, 재래시장 납품가들 아마 조만간 변화 생길 겁니다. 존버하라고 했죠? 존버할 수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손님이 없는데 어떻게 존버를 하겠습니까? 안타깝네요 지금 이 상황이. 이 파산의 탑을 이용하다가 결과적으로 모두 다 빚더미에 올라앉는 그 상황밖에 지금 안 되겠죠. 자영업자 지금 대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 국가 경제의 허리가 망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러면서 또 추경을 해서 추경을 하는데도 마이너스 성장을 해요? 진짜 미치지 않고 이게 뭐 하는 짓거리입니까? 자, 하반기 보십시오. 이렇게 추경 예산을 써먹는 것도 모자라서 분명히 이런 부분 예산들로 어떻게 하겠느냐, 또 드레싱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아마도 SOC 투자를 계속 할 겁니다. SOC 투자하면 뭐가 있어요? 경제적 타당성이 없어서 하면 안 되는 것들에게 결국에는 예산 집행을 할 거라는 거죠. 국가 주도로 해서 개발을 할 거예요. 이거 빚 다 결국에는 미래 우리 자녀 세대들이 갚아야 될 빚이 될 겁니다. 너무 불쌍해요. 우리 자녀 세대들이 이 미래의 빚을 왜 얘네들이 갚아야 돼요? 민주당 이 쓰레기 같은 인간들, 문재인 정권, 이 좌파 정권들이 자기네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빚더미 빚잔치를 하는데 이 빚잔치를 왜 우리 자녀들이 다시 후대에 갚아야 됩니까? 그런데도 그것도 모르고 좋다고 지금 패스트트랙 통과시키고 뭐 공수처 지금 만들어야 된다고 지금 좌파 지지하는 놈들 게시판 가보세요. 가관이 아닙니다 진짜. 이런 욕이 나오는데 이런 인간들과 같이 이 대한민국에 살아야 된다는 게 정말 끔찍합니다. 아니 왜 이 좌파 정권이 소득주도 성장을 이렇게까지 밀어붙여야 되는지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왜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이 바퀴벌레 같은 인간들 보세요. 이것들 다 뭡니까? 민노총이죠? 이 인간들이 지 기득권을 살리기 위해서 이것들이 무슨 힘없는 노동자를 대변합니까? 르노 삼성 보세요. 이 인간들 따라가지고 파업하다가 회사 망하는 게 눈에 뻔히 보이니까 결국엔 노조들에서 탈퇴하잖아요. 작업장 복귀하잖아요. 이 인간들은 지들이 100년 만년 1000년 만년 우리나라에 있는 제조업을 기생하면서 피를 빨아먹으면서 지들 배만 불릴 생각하는 인간들입니다. 이것들이 선동을 해서 촛불혁명을 일으키고 여기 촛불 시위에 동참한 인간들 반성하세요. 이 인간들의 수법에 노란한 것도 모르고 또 집에 와가지고 귀족노조 욕하네요. 정신없죠. 진짜 아메바입니까? 아메바예요? 이것들이 주도해서 만든 게 촛불혁명이잖아요. 촛불 시위 선동된 건 모르고 와가지고 귀족노조는 또 같이 욕하고 있어요. 이 인간들 보고 있으면 지들이 얼마나 개돼진지를 깨닫지를 못해요. 얘네들은 지들을 현대판 음서제를 아주 부활시켜서 100년 만년 지들끼리만 해먹으려고 지금 작정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여기다 투표한 다음에 일자리는 점점 사라지니까 먹고 살긴 힘들죠. 그러니까 또 어떻게 돼요? 국가에서 예산으로 포퓰리즘 정책들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또 좋다고 또 지지하고 있어요. 지들 밥그릇 없어지는 거 전혀 몰라요. 안타까워요 정말. 이걸 보고 있으면 국민이 왜 개돼지라고 불리는지가 너무나 뻔한데 정작 이 개돼지들은 지들이 개돼지인지를 모르고 개돼지라고 얘기하는 보수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을 욕하면서 저것들 보라고 이렇게 욕합니다. 정말 깨어나지 않는 이 영원의 성에 갇혀있는 듯한 이 개돼지들과 똑같이 한 표를 행사한다는 게 너무나 슬플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독재가 필요해요. 안 그러면 이런 민노총 이거 거대 암덩어리입니다. 이거는 이미 3기 4기에 이른 암덩어리 조직이에요. 이거 어떻게 없애겠습니까? 그 누가 없앨 수 있겠어요? 황교안 대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어 없앨 수 있겠어요? 절대 손 못 댑니다. 이미 너무 거대해졌어요. 이걸 손대기 위해서는 보통 멘탈로는 보통 심지로는 안 돼요. 박근혜 대통령 어떻게 나타났겠어요? 연금개혁, 귀족노조, 노조 개혁하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자유민주주의가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숙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개돼지들한테 휘둘려서는 아무것도 안 돼요. 지금 나라가 이렇게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고 망가지고 있는 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국민들? 아직도 47% 지지율이 나오는 건 도대체 무슨 영문입니까? 호남 사람들 덮어놓고 지지하지 말라고요. 덮어놓고 지지하면 당신들 잘 살 것 같아요? 나라가 망하는데? 호남만 잘 살면 되는 겁니까? 정말 깨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도 국가는 관계없이 그냥 내 밥그릇만 찾는 이 아메바들 때문에 이 개돼지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사라지고 망해 나가고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우리 집 매출이 5년 사이에 최고 매출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이 면상만 봐도 정말 토악질이 나오는데 여러분 내년 총선이 되면은 얘네들이 무슨 짓거리를 할지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상황이 올 겁니다. 얘네들이 총선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기 위해서 무슨 회개한 짓거리들을 할지 정말 벌써부터 끔찍한데요. 지금 이 상황들 국가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내년 총선까지 가서서 심판해 줘야 됩니다. 한 분이라도 더 이 좌파에서 탈출해서 제발 이 현실을 바라봐 주길 바랍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